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EPL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럽 감독이 최근에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포체티노 감독이 아스날과 첼시를 동시에 망가뜨리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기쁨을 준 이유에 대해서까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리버풀이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생각보다 졸전을 펼쳤습니다. 생각보다 졸전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인데 상대방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클럽 감독은 자신의 수비수인 코나테가 일단 퇴장당할 수 있었다라고 인정하는 발언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코나테가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지 않은 것은 굉장히 운이 좋았다. 그리고 에버튼이 왜 분노하는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극복해야지 어쩌겠나. 그런데 이제 클럽 감독이 스스로 이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뭔가 좀 불공평한 그런 상황이 있었다, VAR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리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극복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토트넘 팬들이 열 받죠. 열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이중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이제 지금 디아스를 상대하는 애슐리 영이 초반에 퇴장을 당합니다. 17분 장면인데 이때 당시 옐로 카드를 받거든요. 이때 당시 한 번 옐로 카드를 받고 두 번째 옐로 카드도 이제 그 디아스를 상대하는 상황에서 30몇 분 때 이제 그 영이 다시 한번 반칙을 하면서 결국에는 퇴장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36분 상황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기 이른 시간에, 경기의 3분의 1 정도 지나간 상황에서 수비수 한 명이 퇴장당하는 최악의 상황이 지금 에버튼한테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리버풀이 이기겠지 싶었는데 63분에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죠. 코나테가 지금 상대 공격수를 잡으면서 팔로 잡으면서 수비를 하고 결국에는 쓰러뜨려 버리는데, 이 상황이 사실은 이제 단독 찬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이제 옐로 카드를 받아, 사실은 퇴장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뒤에 수비수가 한 명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옐로 카드라도 주는 게 맞지 않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코나테가 50분 때에 이미 옐로 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 대해서 옐로 카드를 하나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션다이크 감독이 이제 화를 내고 불평을 했는데, 그런데 오히려 옐로 카드는 이제 션다이크 감독이 받습니다. 너무 심판에게 따졌다 이거죠.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이 장면 이후에 바로 마팁을 준비시킵니다. 50분 때 코나테가 일단 옐로 카드가 한 장 있다고 말씀드렸죠. 애슐리 영은 이미 이제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했고, 코나테가 지금 옐로 카드가 하나 있었는데, 그런데 방금 이 아찔한 상황, 옐로 카드를 받을 뻔했던 상황, 그리고 사실상 이런 상황이 벌어진 뒤에 만약에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은 그럼 옐로 카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약간 그 심판의 어떤 중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저번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했어? 이러면 또 옐로 카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클럽 감독이 빠르게 준비를 시킵니다. 야, 너 안 되겠다. 마팁으로 바꾸자.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마팁으로 바꿔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엔 10명 에버튼을 상대로 이제 리버풀이 첫 골을 만든 방식이 결국 VAR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에 살라가 이제 상대방이 급해졌을 때 결국에는 추가골을 꽂아 넣으면서 2대0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약간 그렇게 리버풀의 어떤 경기력이 돋보이는 그런 승리였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볼품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리버풀의 승리입니다. 결국에 애슐리 영은 퇴장을 당했고, 그리고 이브라히마 코나테는 이제 퇴장을 안 당했다. 그리고 이 퇴장을 안 당한 시점이 사실은 0대0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당했으면은 그럼 이제 모르는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텐데, 결국엔 퇴장 이후에는 리버풀이 본격적으로 승기를 잡으면서 VAR 이후 골로 이제 2대0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팬들은 진짜 리버풀 이중적이다. 이 클럽 감독의 발언 역시 굉장히 이중적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이번 라운드에 있었죠. 바로 첼시와 아스날이 2대2로 비긴 겁니다. 제가 이번 EPL 라운드 시작되기 전에 주목해야 될 경기가 있다면 바로 첼시와 아스날의 경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계 사이트에서 첼시와 아스날이 거의 이길 확률이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스날이 35%, 첼시가 34%, 이런 식으로 이제 승률이 계산됐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2대2로 비겼습니다. 놀라운 점은 첼시가 2대0으로 먼저 이기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 VAR로 인해서 일단 페널티킥을 받았었죠. 핸드볼 파울로 인해서 이제 페널티킥을 받았고, 이거를 깔끔하게 성공시키면서 1대0으로 앞서갔는데 2대0으로 앞서가게 된 것도 웃깁니다. 무드리크가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크로스를 날렸는데, 그런데 이 센터링이 사실은 슛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슈터링을 날리죠. 슈터링을 날리면서 이제 골키퍼 살짝 위로 넘어가면서 로빙 슛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기뻐하는 무드리크의 셀러브레이션. 굉장히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첼시 2, 아스날 0. 그래가지고 아스날 지나 싶었는데 역시 아스날은 아스날이더라고요. 결국에는 두 골을 넣으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2대2로 비기게 됐고, 뭐 전체적인 어떤 지표를 살펴보면은 첼시가 더 많은 골 기대값이 있었다. 하지만 양팀 다 기대값을 상회하는 좋은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공소유권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아스날이 57%로 조금 더 우세했다. 그리고 전체적인 슈팅을 봤을 때는 11대 13으로 거의 비등했는데, 근데 첼시가 5개의 유효 슈팅으로 더 많은 유효 슈팅을 날리면서 사실은 조금 더 치명적인 공격을 보여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요즘에 첼시가 승점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스날에게 승점을 1점 더 빼앗아가지고 이제 3점을 가져갔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뭐 승점 1점씩 나눠 가진 건 토트넘에게 나쁜 일은 아니죠. 그래서 토트넘 팬들이 첼시도 망치고 아스날 승점도 잃게 하고 역시 포체티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에이전트 포체티노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이 경기에서 행복하게 나가는 팀이 아무도 없다. 역시 포체티노는 여전히 토트넘을 응원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포체티노는 여전히 우리의 일부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뭐 1점씩 따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아웃컴, 가장 좋은 결과다. 두 팀 다 이제 승점을 잃었지? 이러면서 이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권을 살펴보면 일단 12위의 첼시, 그리고 이제 8위의 맨유, 브라이튼이 초반에 좀 기세가 좋다 싶었는데 그런데 지금 7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내려앉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살펴볼 만한데 맨유가 이번 경기에 승점 3점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눈여겨볼 만한데 맨유가 이제 승점 3점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추가했냐면 셰필드. 근데 셰필드가 리그에서 지금 승점 2점밖에 기록하지 못한 지금 최악체죠.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에 이거 2점밖에 없는 셰필드 이겼다고 뭐 기분 좋아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약간 달롯의 극장골로 이제 승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맨유가 요즘 경기력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 좀 주목할 만했던 것은 이제 첼시의 경기력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것.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도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위권. 자, 이 부분도 눈여겨볼 만한데 맨시티, 아스날, 리버풀이 지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승점 21, 21, 20. 도토리 키재기 상황인데, 자, 토트넘이 지금 승점 20점이고 유일하게 8경기만 뛴 상황입니다. 뉴캐슬도 지금 9경기 뛰고 지금 승점이 16점이죠. 이 약간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지금 상위권과 하위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리고 만약에 토트넘이 다음 경기인 풀럼과의 경기를 이기게 된다면 그러면 토트넘은 23위로 단독 1위, 이미 1위이기는 했지만 뭐 골득실 차 1위 이런 거 말고 완전 1위 를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토트넘 팬들이 기대감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풀럼이라는 팀은 뭐 중위권 정도의 팀이니까 토트넘이 사실은 격파를 해야 되는 그런 팀 중에 하나이고, 지금 뭐 부상자도 없고 토트넘 상태 좋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라운드 토트넘이 승점 23점 딱 기록하고 맨시티와의 승점 차이를 2점으로 벌리면서 일단 리그 1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기가 되었습니다. 긴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은 이제 꼭 이겨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토트넘이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통해서 이번 플럼전을 이기고 확실하게 리그 1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화요일날 새벽 4시 경기죠. 해당 경기에 대한 내용도 가짜뉴스 없는 놀라운 논란에서 즐겨보시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의견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unny away.